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에서 이렇게 뵈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1 서울국제불교 박람회 오늘 현장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비로소 실감이 나는 이곳이고요. 또 서울국제불교 박람회 운영위원이신 우리 오심 스님과 또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대방 시청자를 위해서 걸음을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불교 2565년 서울국제 불교 박람회에 우리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고맙고 작년에 한 번 쉬고 올해 이렇게 또 하니까 더 많은 우리 불자님들과 관람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정길입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불자들이 이렇게 그 박람회를 통해서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갖게 되고 하니까 앞으로 매년 불교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무엇이 주제인지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로 그러니까 9회째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한 우리 불교계 대표 박람회로 이렇게 자리 잡은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운영위원을 맡고 계신 오심 스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코로나라는 역병 때문에 작년에 한 번 쉬었습니다. 네. 한 번 쉬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이제 온라인으로 했죠. 작년에는 온라인하고 그렇죠. 네. 올해 이렇게 또 세택해서 열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 박람회를 한다니까 네. 또 이렇게 또 코로나 많이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참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는 이 불교의 그런 이제 산업과 네. 우리 중소기업분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처받은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번에 300여 업체가 참석을 했고요. 전통문화와 불교의 산업 연계가 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7만 명 정도의 우리 많은 관람객들이 참석하는 그런 박람회에서 올해도 다양한 그런 또 불교 산업의 종사자들이 참석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그러고 보면 정말 유례 없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이 맞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 박람회가 온라인으로밖에 펼쳐질 수 없었다는 것이 아주 아쉬움이 컸었는데요.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 동시에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주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하는데 오심 스님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며칠 전에도 5, 6, 7일 날 명상 컨퍼런스라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3일 동안 하루에 5섹션씩 이렇게 외국인 또 참여하셔가지고 했는데 평균 지금 1,400명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지켜본다고 이렇게 화면을 켜고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바로 이렇게 카톡으로 네.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명상에 대한 목마름 그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동시에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계기가 되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또 이 박람회가 지금 녹화하겠지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와서 제가 미리 다 둘러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우리 불교 문화 상품 그리고 전통 문화 상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박람회장에서 소개되는 이 모든 상품들이 동시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개가 되나요? 세택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금 네. 이렇게
이제 산업전 네. 우리 박람회라 그러죠. 이게 좀 300여 개의 업체들이 네. 참석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온라인과 온라인 쇼핑, 네. 홈쇼핑으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에서 네. 동시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와 다르게요. 이 불교는 타 종교는 이런 뭐 공예나 네. 또 불화나 명상이나 뭐 닭이나 하는 이런 뭐 좋은 이렇게 뭐 쪽비 물감 네. 드리는 거, 또 불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 그렇죠. 불교는 무형의 모습과 유형의 모습이 같이 있는 아름다운 종교가 이 불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개막을 하고 나서 오후에 재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왔었다는 그런 그렇군요. 얘기가 들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유정길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의 주제가 이 에코 다르마, 바로 환경이라는 주제예요. 그런데 저희 시청자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환경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우리가 그동안 그 일종의 미혹과 무지, 무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지구라고 하는 그 지구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뿐인 지구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모든 정치 경제 시스템은 자연과 자원은 무한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제에 의해서 네. 지금 같은 경제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무수한 생명들과 같이 평등하게 존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네. 인간이 모든 생명과 자연을 갖다가 지배하고 정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리 뭐 하늘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구의 소유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간만 유일하게 울타리를 치고 내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내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내 거니까 함부로 하게 되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 있는 무수한 자원을 갖다가 무한정 채굴하고 네. 파헤치고 소보하고 소미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환경 문제를 야기시켰던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네. 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네. 우리가 지금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이런 편익들에 대한 이런 이 과보는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가난한 나라라든가 다 네. 약한 생명이라든가 미래 세대한테 다 전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익은 내가 누리고 있고 피해는 우리 후세들과 다른 약한 생명들에다 떠넘기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자업자득이라고 할까요? 네. 우리가 벌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전부 다 떠넘기고 있는 그런 대가 때문에 우리가 편익을 누리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어떤 게 정말로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올바른 삶인지를 갖다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네. 이 환경 문제가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금 그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기후 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의 전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서 네. 어떤 게 정말로 올바른 삶인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듣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오늘 현장에서 함께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전 세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또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이제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기후 위기와 지구 온난화 또 쓰레기 문제 이런 대란들 이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 해답과 실천을 찾아보다는 것이 바로 이번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쏘아올린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지금 보통 우리가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든 말든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네, 또 거기에 있는 무수한 생물종이 멸종되든 말든 난 상관없다. 또 강물이 오염되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또 저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뭐 그건 나하고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든 말든 관계없다. 상관없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상관없다, 관계없다라고 하는 건 이건 비연기적 사고지 않습니까? 네. 불교적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게 다 연결돼 있고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어쩌면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지만이 이 연관된 세상 속에서는 내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자연이 풍요로워야지만이 인간이 정말로 풍요로울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무수하게 모는 그 천지자연과 무수한 생명들이 잘 살아야지만이 인간도 잘 살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어떻게 주변의 이웃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으며 그다음에 네.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그렇지. 불구하고 현대 문명은 네가 죽든 말든 오염되든 말든 파괴되든 말든 멸종되든 말든 난 상관없다, 난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이 비불교적 사고, 네. 이것이 바로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겠다는 원인입니다. 네. 지금 기후 문제가 지금 앞으로 10년 안에 1.5도 상승을 막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이 테이블 위에 이제 잔을 올려놓으면 네. 처음에는 괜찮다가 조금씩 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네. 떨어지기 전에는 회복할 수 있어요. 네. 뒤로 끌어당겨 가지고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할 네.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선을 넘어서 가지고 깨지게 되면 물도 엎질러지게 되고 잔도 깨지게 됩니다. 네. 요때가 바로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게. 네. 어쩌면 지금 계신 많은 우리 보살님이라든가 거사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잘 살았어요. 네. 근데 여러분의 자손들과 손자와 증손자들은 아마 여기 여러분들처럼 잘 살 수 있을지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뿐인데 네. 무수한 많은 기후 문제라든가 많은 환경의 위협을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있는 네.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위험을 절대 물려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그린으로, 특히 불교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 박람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네. 거죠. 그렇죠. 올해 이 박람회에서 이 띄우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불교의 아주 좋은 가르침 중에 연기 사상이 있잖아요. 상이 상관성이라든지 연기 사상을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그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공부를 해서 이 세상은 모든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기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인지한다면 우리가 좀 더 환경을 살리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뭐 친환경의 시대도 가고 반드시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필환경의 시대다. 필환경의 시대, 친환경이 아닙니다. 필환경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번 박람회의 슬로건이기도 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지혜, 바로 이 불교식 그린 라이프란 과연 무엇일까? 네, 우리 시청자들과 현장에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린 라이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그린 라이프가 아닌 삶은 어떤 것이냐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가급적인 큰 집에 살고 있고 큰 것이 좋고 빠른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이 지금 환경 문제를 야기시켰고 우리 삶도 파괴하고 우리 미래 후손의 삶도 파괴하고 많은 생명들을 죽게 만들었던 원인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소욕지족의 삶을 살려고 했었고, 그렇죠. 또 자발적인 가난, 주체적인 청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어떤 지혜가 열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식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그린 라이프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작게 소비하는 것, 물질적으로는 청빈하고 작게,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롭게 살아나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환경 친화적이고 이 녹색적인 그런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작게 소비하고 작게 버리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내가 버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린 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마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쏙쏙 저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90년대 그러니까 96년도 정도 그때부터
지금은 열반하셨습니다마는 법정 스님을 모시고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했었잖아요. 예. 북한산, 뭐 관악산, 도봉산 묻혀 있는 쓰레기 캐내기 운동도 했었고 정말 중요한 그때 굉장히 그 환경을 위한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또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라는 이 실천 덕목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스님께서 정말 세대를 앞서가는 그런 생각으로 가르침을 주지 않았을까. 지금 돌아보면 그때에 제가 큰 스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상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제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는 것 같고요. 큰 스님께서는 절대 두 개를 갖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네, 뭐 작은 다구 하나라도 당신이 하나만. 쓰시는 게 있으면 하나만 갖고 또 하나는 주시고, 그러시군요. 가장 중심된 말씀이 비본질적인 것은 갖지 마라.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중요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침이었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무소유 나눔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네, 본래 내 것이라는 건 없다. 특히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걸 네. 원칙으로 해서요. 맞습니다. 가격이라는 건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안 쓴 물건은 남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네. 보통 아나바다 장터라고 하는 것들은 적긴 하지만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네. 본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한테 흘러가서 네. 훨씬 더 베풀면서 풍요로워진 사회가 된다라고 네. 해서 저희가 무소유 나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취지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정 안에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 연기 사상과 또 무소유의 정신을 잘 실천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오심 스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우이자 우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박람회 현장에서의 이 철저한 방역은 기본이겠죠. 예, 당연하죠. 네. 지금 그 들어오실 때 보시겠지만은 네. 철저한 우리 들어오신 분들 다 사전에 PCR 검사를 제출하시고 네. 또 들어오신 분들도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가 다 다릅니다. 다르게 해서 네. 철저한 방역에 그 기초를 두고 네. 또 사전에 또 들어오신 대로 다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인원 제한을 해서 이렇게 방역 조치를 네. 따르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인원이 적은 모양입니다. 네, 오전이는 지금 좀 오전이기도 적고요. 하고요, 그죠? 예, 예. 네, 예년에는 굉장히 인원 제한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예. 네, 북적북적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현장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방역에 대한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2021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현장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주제전과 기획전, 그리고 명사 초청, 릴레이 강령과 라이프 커머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제전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불교와 문화예술 분야의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운영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소개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주제전은 불교계 우리 환경 단체인 우리 또 불교 환경연대와 같이 하면서 불교 지구 기후 미래와 또 환경을 소중히 하는 그런 이제 녹색 불교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네. 전시관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개 파트로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녹색 사찰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한 방법을 설명하고 돕는 스님들의 상담 공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아하. 두 번째는 이제 탄소 중립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발생하는 그런 것의 심각성을 알리는 그런 또 네. 자리도 마련됐고요. 세 번째는 환경 보존 일상 실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유정길 우리 불교 환경 연대 분들께서 네. 했는데 제가 농담성으로 연대를 하지 말고 사단이나 군단을 만들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대가 소규모군요. 예, 네. 이제 농담으로 이제 네, 연대가 네. 이제 같이 한다는 말인데 군대 용어로 이제 연대는 좀 작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단이나 군단을 네. 만들어서 사령부를 만들어서 하자. 좋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사찰에서도 옛날에 이제 상감이나
네.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느 여당 분이 뭐 말을 실수해서 우리 종단적으로 많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요. 네. 옛날에는 우리 사찰들이 지금 그렇게 보호하고 있던 모습들이 상감이라는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 산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통도사 같은 경우도 3년 전에 아름다운 숲길 대상을 받고 그랬던 모습입니다. 네. 스님들이 그 산을 지키지 않고 또 바로공양 같은 경우는 네. 뷔페의 원조다라고 네. 할 정도로 해서 뭐 이렇게 종이컵 안 쓰고 플라스틱 네. 안 쓰고 맞습니다. 씻어서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에서는 가만 보면은 그렇게 옛날부터 바로공양이나 산을 지키면서 환경 운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또 물질 만능이 발달하면서 물질이 풍족해지니까 플라스틱을 버리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동차를 만들고 하는 그런 오염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불교계가 더 앞장서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해서 올해는 그런 주제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앞서서 둘러보니까요, 제1관에 준비된 이 녹색 불교가 미래다, 저는 아마도 우리 유정길 위원장님께서 몸담고 계신 불교 환경연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지금 한국 사회 내에서 정부 조직과 기업 조직을 빼고는 가장 큰 조직은 종교 조직입니다. 아무리 시민단체가 크다 하더라도 이 종교 조직을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 조직의 영향력이 거의 60%, 70% 정도가 다 종교 인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자한다면 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종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갖다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불교가 가장 큰 인구를 신도님들이 가장 큰 종교가 바로 불교인데 그렇게 네. 보자한다면 불교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후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기후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정말로 똘똘 뭉쳐서 실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닷물의 소금이 3%밖에 안 되거든요. 네. 3%밖에 안 되는 소금이 바닷물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네. 한국 사회 내에서 불자들만이라도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사실 어쩌면 환경 실천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환경 실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말 소유지족의 삶, 그다음에 무소유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환경 실천한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가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녹색 불교를 갖다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각 사찰마다 일용품을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용품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더군다나 또 비닐도 심각합니다. 비닐 플라스틱. 그래서 비닐을 좀 안 쓸 수 없으니까 비닐을 최대한 좀 줄입시다 하는 운동입니다. 네. 세 번째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1년에 처리하는 비용만 4천억이고요. 한 15조 원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어쩌면 불교인으로 보자 한다면, 특히 바로공양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로 보자 한다면 엄청나게 죄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배출하지 않도록 하자. 네. 요것만 좀 지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불교가 이런 실천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 내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종교가 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가정 안에서 스님들 바로 공양하듯이 음식을 이렇게 놓고 덜어 먹고 음식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실천하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약속하시네요. 예, 예. 실천하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주변의 도반님들, 또 직장에 계시면 동료들, 또 친구들 이렇게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가면 좋겠어요. 그런 운동이. 자, 그리고 사찰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녹색 사찰 만들기 멘토링도 제공된다고 예. 앞서서 우리 스님께서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관심이 아주 크다고 해요. 네, 우리 오심 스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절에서 이렇게 녹색 네, 불교하는데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님들이 아니었으면은 지금 그 전국에 24개 본사, 3,500개 사찰, 조계종 사찰이 있지만은 그 사찰들이 그런 숲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북한의 쪽에 보면은 산이 헐벗고 있는 모습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나무를 심어서 묘목을 갖다 준다는 그런 운동도 하고 있고요. 네. 뭐 일찌감치 저희들은 또 저래도 뭐 사회부가 있어가지고 환경을 대처하고 있고 네. 뭐 통도사랄지 우리 해인사 같은 경우 뭐 골프장을 반대했던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분들이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녹색 불교를 뭐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문서를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저희들은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왔다는 것이죠. 네. 발효 공양을 하고 산을 지키고 그다음에 뭐 통도사 같은 경우도 무풍한송 같은 경우가 네. 그 아름다운 그 소나무 숲길 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월정사에 네. 그런 또 들어가는 숲길 네. 같은 경우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사찰들이 이번에 또 전 총무장 선생님께서 삼보 사찰 108 천리순례를 하면서도 네. 이제 저도 같이 걸었거든요. 그러셨죠. 그러면서 네. 정말 우리나라가 아름답고 금수강산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라도 아까 우리 그 유정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만이라도 3%만이라도 지켜나가는 네. 그런 운동을 불교가 앞장서자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아름다운 녹색 불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스님,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아주 묵묵하게 정진하는 작가들을 위한 이 응원하는 기획이 있더라고요. 30만 원 전도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이 30만 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싶은데 네, 왜냐하면 4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30만 원일까? 네. 네, 궁금합니다. 우리 진명스님께서는 이제 30만 원에 되게 의미를 두는데 네. 30만 원이 어떻고 뭐 아까 스님 말씀대로 네. 30만 원이 어떻고 50만 원 어떻고 10만 원이 어떻습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장기적으로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제일 어려운 분들이 문화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술계에 또 미술계에 그런 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어렵기 네. 때문에 그분들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30만 원이라도 내서 그분들 물건을 사드리자. 그리고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자.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람회 입구에 부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작품을 전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지금 오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많이 사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운영위원이신 오심 스님과 그리고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위원장님 모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지혜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2021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붓다회를 통해서나 또 AR넷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BTN이 부처님 말씀을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동행을 해주시고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양한 컨텐츠, 품격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오늘 약속하시네요. 고맙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니까 방송을 진행하는 저로서 엄청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자, 2021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불교계의 대축제이기도 하고요. 또 전통 문화를 생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께서도 아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4일간의 행사로 또 어떤 가게나 업체에서는 뭐랄까 한 해 매출을 달성할 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불교계가 주최하는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으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으로서 오심 스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저기 그 진명스님께서도 문화부장을 하셨겠지만은 네. 우리 문화부장 하실 때 보면 불교 문화 대전을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그 불교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이제 조각, 공예, 불화 이런 장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 외에도 여기에 이제 다 모이신 분들이 그분들은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여기는 다 오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년 전에는 350여 개 업체가 왔는데 네. 이번에 한 40개가 못 왔어요. 못 오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져서 못 오신다고. 어려웠어. 예, 그래가지고 아유, 세상에. 예,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2년 만에 오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에서 네. 저희들도 고맙고 반가운 모습이어서 어제는 또 울컥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타 종교보다 불교는 조각이나 공예나 또 불상이나 닭이나 네. 또 명상 세트나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 방송이 아마 녹화인데요. 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걸로 저는 믿고요. 네. 이분들이 힘을 실어줬을 때 불교 문화가 더 많이 융성하고 발전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번 박람회에서는 2021 전통문화 우수 상품 공모전 수상자 판매에 아주 획기적인 방식이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획기적이라고 할까요? 예, 뭐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있죠. 이게 뭐냐면 네. 이제 그 물건을 보면서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제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예, 미리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더 산업에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네.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거든요. 네. 이제 불자님들이 좀 영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미리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미리 투자를 하시면은 예, 그분들이 그 자본을 가지고 더 많이 발전하고 또 발명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니까 네. 예, 불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네. 가능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도 가능하니까 네. 예, 많은 참석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우리 유정길 위원장님께서는 그래도 불교 환경연대에서 준비한 제1관에 있는 녹색 불교가 미래다 전이 가장 애착이 가시겠지만은 그래도 그 외에도 놓치지 말고 꼭 관람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관이 또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저는 그 붓다 아트 페스티벌인가요? 최고죠. 예, 예. 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전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그렇죠. 역시 네. 전 예술가들이 만든 부처님 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전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게 이 불교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이 많이 네.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불교 전체를 보자고 한다면 불교 내에서 이런 분 한 분 한 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 이 전시하시는 분들도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그 평생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들을 갖다 맞습니다. 잠깐 조그만 부스에서 다 보여주는 거기 네. 때문에 저희가 잠깐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전 삶을 투자해서 그 한 조그만 칸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성 들여 여러분도 같이 좀 참여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어쩌면 불교가 이게 문화의 종교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존중하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동하는 이유가 불교에 남아있는 무수한 아름다운 불상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예술가들이 어쩌면 불교를 갖다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불교 내에서 정말로 잘 대접도 받고 네. 또 좀 정말로 활동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꼭 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꼭 감동스럽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관이더라고요. 네. 네. 2관 꼭 들리셔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서울국제 불교 박람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위원들은 많이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내년이면은 올해가 이제 9회째거든요. 네. 내년이면 10년대인데 이제 이게 그 박람회란 자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좋아지고 이제 국제 불교 박람회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는 올해 이제 그 부탄만 참석했습니다. 부탄이 특별히 참석해서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교 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베트남이나 스리랑카나 인도나 이런 이제 그 불교 국가에서도 참석해서 그 나라의 독특한 아름다운 문화를 보일 수 있는 세계적인 정말 인터내셔널 국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발전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네, 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BTN 불교 TV를 시청하는 모든 불자님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귀하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당부의 말씀도 좋겠고요. 또 이 말씀은 꼭 이거 하나는 환경 문제를 집안에서 지켜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좋겠습니다. 우리 오심 스님과 두 분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올해 이제 주제가 녹색 불교, 불교 환경대와 같이 하는데요. 환경의 말은 아무리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또 실천해왔고 지켰던 종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유정길 우리 불교 환경연대 운영위원장님처럼 이런 분들이 계셔서 앞장서 주시는 모습에서 저희 이제 스님 입장에서는 네. 너무 고맙고 제가자와 불자가 사부 대중의 하나가 되어서 불교 녹색 불교에 앞장서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이런 또 박람회의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그런 연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불교에서는 이 생명을 살리는 방생 문화가 있습니다. 불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지키는 종교였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명 살림의 종교지만 불자가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뭐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근데 환경을 실천하는 일은 편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합니다. 근데 불편하지만 공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을 실천하는 것은 이 불편을 즐기는 것, 또 거룩한 불편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편을 즐기자 이 말씀을 좀 꼭 염두에 주십사라고 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짧은 거리가 짧으니까 자동차를 가지가 말고 걸으면서 내 건강을 챙기자라는 것도 실천이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럼요. 네. 예. 오늘 두 분의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으시고 생활하시면서 한 가지라도 실천을 통해서 이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오늘 기꺼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운영위원이신 오심 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위원장을 모시고 2021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현장에서 이 박람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숙제 한 가지씩을 드렸습니다. 생활 속에서 불자로서 지혜롭게 꼭 실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그리고 절제하고 만족하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2021 서울국제불교 박람회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전통문화 상품, 불교 상품을 만난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전통 문화를 지켜가는 작가님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여러분들 마음 방역 단단하게 하셔서 우리가 빨리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직은 힘들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붓다웨를 통해서나 AR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과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방효정 불자님, 심선아 이길순 불자님, 정은순 황기로 불자님, 윤희창 불자님, 박원통 불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불교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변함없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